아마 제가 포트폴리오 소개하는 영상 중에서는 가장 연식이 오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된 연식의 포트폴리오도 좀 찾고 있으니까요. 네,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거는 9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학교를 다녔다는 건 아니고 95년도에 이제 입학을 하셔가지고 그 작업한 내용들이 쭉 있고 뒤쪽에 최근에 하시는 활동들 사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내용들 아니면 무슨 작가로서 활동했던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포트폴리오 엿보기를 일단 앞부분에 하고 뒤쪽에는 좀 재미난 얘기들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표지로 만드신 거고, 참고로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형식처럼 뭔가 규격에 맞춰서 만든 게 아니라 PPT로 준비하셨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건축사 사무소를 하고 있지만 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는. 예. 그 외의 것들과 학생 때 했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95년도 때부터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95년도면은 한창 막 건축 붐이고 건축학과, 공학과 할 것 없이 진짜 엄청 인기 있었던 때잖아요. 네, 인기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졸업이 이제 99년도에 하셨나요? 99년도에 졸업했습니다. 딱 IMF 때. 네, IMF 때 딱 졸업을 하면서 도시공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석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95년도면 진짜 오래된 옛날인데 이런 자료들이 다 남아 있으셨네요. 자료 보관을 하고요. 잘 안 버립니다. 많은 것들이 집에 아직 남아 있고요. 그게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제가 전시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겠구나.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급작스럽게 시작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걸 다 남겨놔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좀 건축학과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중들이나 볼 수 있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도 사실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9억번이면은 거의 동기들 분 중에 이제 교수님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 참고로 이훈길님께서도 지금 단국대학교에서 건축 사진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수님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참고하기에 좋은 영상일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보다 굉장히 잘 만드신 분들도 많은 걸 알고 있고요. 유학 가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죠. 그렇죠. 95년도 당시에도 그러셨고요. 사실 내용이나 충실도 면이나 디자인 측면으로는 사실 저보다 월등히 좋은 포트폴리오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겨보면서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기억이라고 부르나요, 저거는? 기억? 네, 스튜디오 기억을 기억으로 형상화한 거죠. 네, 네. 제가 하는 작업들의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숫자로 제가 한 거를 정리를 한 건데요. 대학 기간 4년 동안 22개 프로젝트를 했었더라고요. 그 중에 10번의 컴페티션을 참여를 했고요. 10번 중에 5번을 수상을 한 내용이고요. 절반이나 수상했네요. 네, 정리를 하다 보니 50%의 확률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95년부터 2022년까지 28년인데요. 거기에 이제 5 플러스 이제 17번의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당선이 됐던 것들이 17번이 있더라고요. 총 28년 동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22번이네요. 그렇죠. 네. 건축사 사무소 일은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개인적인 작업들만 얘기하면 굉장한데요. 일상 오감 공간화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중점적으로 탐구 아니면 공간화를 하려고 했었던 주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감, 자연, 빛, 바람 그런 것들이 다 어쨌든 오감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을 공간화하는 데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공모전 자체에서 상 받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주제의 일관성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해 건축공학과 입학하셨을 때죠. 참고로 이때는 건축학과가 5년제가 아니었고 공학과랑 건축학과랑 4년이었고 그죠? 네, 사실 건축공학과가 더 많았고요. 건축학과라는 개념보다 그쵸. 다 4년제였습니다. 95년도 당시 그 스튜디오 문화가 굉장히 창궐했던 시대였었죠. 정말 많았어요. 네, 네. 정말 많았었죠. 네, 정말 많았죠. 저도 스튜디오 생활을 했었고요. 네. 그 스튜디오에 방학 때 했던 첫 번째 작품입니다. 네. 제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공간화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모태 공간
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프로그램은 갤러리였으니까 그런 동선들을 만들어서 표현했던 거죠. 원형 같은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크래프트지 같은 것들을 꾸겨가지고 원형 공간을 만들었던 거죠. 도면은 없고 모형만으로만 표현을 했던 거죠. 이것도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아니 이거는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정리했던 것들이고요. 사물들의 관계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내용들을 텍스트로 정리했던 겁니다. 저희 건축학도 고민상담소라고 오픈톡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아, 네네. 그분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활동을 안 하고요. 1학년 때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학년이죠? 이때? 네, 2학년입니다. 96년대 때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신기할 정도죠. 2학년 1학기 때 주택을 했거든요. 아직도 2학년 1학기 때 주택을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죠. 저희도 2학년 1학기 주택이에요. 네. 왜 아직까지도 주택을 2학년 1학기 때 해야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요?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데 좀 달라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데 예, 꼭 규정된 프로그램들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2학년, 3학년, 4학년에 올라갈수록 이제 또 스케일이 커지잖아요. 뭐 그걸 뒤바꿀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수업을 나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궤적을 어떻게 공간에 남겨둘까 그런 측면에서 했었던 주택 프로젝트입니다. 오, 네. 야, 이거 완성도가 높네요. 그때 당시에는 다 손으로 했었던 시기였죠. 네. 우와. 로치 콘크리트로 해서 계획을 했었어요. 2학년 때도 잘하셨네요, 설계를. 개인적으로는 잘 칭찬을 그렇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성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계단이 근데 약간 그렇죠. 들쑥날쑥하죠. 아마 밤새면서 그렸을 테니까 밤샘 문화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모형을 만드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이제 처음 폼보드라는 걸 접했고 폼보드를 접하면서 이제 못따기를 하면서 30도 칼날을 45도로 자르면서 그 매질을 마치고 노트 콘크리트니까 핀으로 이제 찍어가면서 사진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작업실에 사진 찍는 공간이 있었어요? 아니요, 이거는 작업실이 아니고 집에서 필름 카메라로 찍었던 건데 배경에 검은색 종이를 두고 조명을 써서 찍었던 거죠. 잘하셨다. 이렇게 남겨놔야 돼요. 이때가 혹시 건축학개론 배경인가요? 그 알죠? 그 본체 위에 모니터 두고 모니터 뭐 이렇게 두껍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랬던 시기죠. 손도면이 위주였고 여기 안상수채네요. 이제 간이부엌 글자가. 그때는 저거를 이제 출력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였죠. 아, 그랬구나. 오른쪽 스케치는 이제 건물 입구. 이때부터 스케치 하셨네요? 네, 이때부터 계속 쭉 했었습니다. 오, 깔끔한데요. 아직도 이거는 집에 있습니다. 야, 잘했다. 독립기초인가요? 그렇죠. 네.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린 거죠. 이거는 지원이었고요. 김수근 건축가의 공면을 약간 차용하는 부분이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일훈 선생님의 채난룸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앞에 주택도 그렇고 지금 것도 분동이 계속 되어 있고 그 분동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고민이 많았고요. 사실 날아가는 저런 지붕 형태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지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텍스트를 한번 정리했던 거는 그때 포화라는 잡지에서 이런 비슷한 주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계기로 정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도 쓰시니까.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글을 썼던 거네요. 혹시 군대는 갔다 오셨나요? 군대는 졸업하고 대학원 생활을 1학기 하고 갔습니다. 3학년이네요. 7년. 그렇죠. 3학년입니다. 또 갤러리를 하셨구나. 제가 게릴라성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작업했던 것들입니다. 게릴라성 스튜디오를 만드셨다고요? 스튜디오 무언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주제를 놓고 설계를 했던 거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선배랑 저랑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건축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그때 열정으로 지금을 살면은 더 잘 살지 않을까.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하면은 그랑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방학 때는 워크숍을 하고 모여서 뭐 5일 동안 안 가고 재밌겠다. 함성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청해가지고 크리틱도 받고 그랬었죠. 이게 이제 건축으로 상 받았던 최고의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공관학생 건축상 우수상을 받았던 건데 다른 작품 보면은
표현이 월등히 좋습니다. 제 거보다. 이게 판넬인데 판넬을 보면은 우수상이지? 이럴 수 있을 정도의 판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표현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당선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른 사람들의 건축적 구체화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저는 순수하게 어떻게 드러내줄 거냐. 왜냐면 이때 김승훈 선생님의 공간 사업과 그 지금 장세현 선생님이 만드신 그게 지어지기 전이었던 거죠. 그때 건축학세 공모전을 했던 건데 그래서 올드앤 뉴인 거죠. 예,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저는 시간의 흐름은 이제 저 켜들이 다 유리벽이거든요. 저게 시간에 따라 이제 땅 속에 묻히는 겁니다. 유리벽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낙서도 하고 뭐 침도 바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기억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다 함몰되어 있는 거죠. 사라지면은 널따란 데크만 남아있는 거죠. 그 데크에서 공간 사업을 보고 오른쪽으로는 종묘를 바라보고 뭐 이런 시퀀스들을 장치들을 만든 거죠. 네, 그 장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그때 심사평을 보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우수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90년대 말에 공간학생 건축상 같은 경우에 지금 공모전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우수상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랬을 겁니다. 저희 학교 이제 교수님, 이제 원로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 교수님도 공간학생 건축상 우수상 받으신 적이 있어요. 네네. 90년대 초일 중반인가 그때 받으셨는데 그게 엄청난 타이틀이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혹시나 이제 젊은 건축학도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이때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모든 학생들의 꿈의 공모전이었죠. 안 하는 친구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대한민국 건축대전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요. 수준이었죠. 이거는 건축문화대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거기에 이제 입선했던 작품인데 법규의 틈새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이 2m, 길게는 4m 남아 있었잖아요. 이제 그 법 때문에 그 비공간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버려져 있었으니까 그 틈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들을 넣고 공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다 묻혀놨었습니다. 네, 건물 사이에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지하에 묻어서 지하 공간을 활용하고 위에는 이제 보행자로 걸을 수 있게 그런 활용을 했었고요. 따로 안 만들고 지하 옹벽을 활용해서 넣은 거죠. 지금도 많이 쓰는 표현들을 하긴 했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감이라든지 자연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던 부분들이 있어요. JAD라고 있었는데 출품했던 건데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모듈에 따라서 이제 24시간 우리 일상이라는 게 한 흐름만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구획이 되잖아요. 그 구획에 맞춰서 이 5개의 모듈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자기에 맞는 시간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움직여주는 주택인 거죠. 키네틱이네요. 네,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공동주택을 했던 거고 복층 위주의 계획을 했는데 이때 기억나는 것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들어가잖아요. 단지가 한 20개 동이 있었는데 제가 스케일감이 100분의 1만 하다가 갑자기 스케일이 커지니 감이 안 와서 대지와 설계한 1층 평면도를 100분의 1로 출력을 다 했습니다. A3로 다 쪼개가지고 바닥에 꽉 차게 붙여서 거기서 디자인했던 기억이 나요. 네, 스케일감을 익히려고 20개 동인데 100대 1이면 엄청 컸죠. 그쵸. 네, 꽉 차죠. 꽉 차죠, 진짜. 3m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놓고 1층과 그 외부 공간의 관계라든지 나무를 그리면서 보행자 동선하고 차량 동선 들어와가지고 현관에 열고 들어갔을 때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주거까지 원활하는 그 스케일감 때문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사진도 밖에서 찍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 옥상에서 올라가가지고 찍었는데 지금 같으면 이렇게 안 찍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자연광에서 찍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모형은. 차이가 좀 있긴 있죠. 네, 뭐 건축 사진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는 태양이 뜨고 지는 거를 안 보고 사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해 서로 지는데 그거를 확인 안 하고 찍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자기 원하는 샷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그림자를 띄워서 찍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지 실제로 그런 그렇죠. 공간에 그런 그림자가 나오는데 대부분 사진으로 찍다 보면은 그거를 간과하고 찍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쁜 샷을 찍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또 있는데 사실은 좀 맞춰서 찍어야죠. 그래야지 그렇죠. 설명할 때 타당한 거죠. 안 그러면은 거짓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빛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공간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것도 3학년 때 작품인가요? 네, 이거 3학년 때 작품이고 연결되는 건데요. 이거하고 문화시설하고 명동의 공간에 문화시설들을 넣는 프로젝트였죠. 네. 이 공간은 아직도 명동에 남아 있습니다. 슬릿한 건물의 공간이거든요. 네, 그 공간을 제가 바꿔주는 것이었고 여기에도 그런 문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3학년 때 작품이 많네요. 3학년 때 공모전이랑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3, 4학년 다 했지만 3학년 때가 제일 피크였던 것 같고요. 네. 일상성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한국성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현대세계의 일상성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모형이고요? 네네, 모형. 흑백 사진으로 찍어서. 일부러 이런 느낌 내시려고 흑백으로 찍으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인화를 해서 그렇습니다. 오. 네, 흑백 사진을 찍고 흑백 사진으로 직접 인화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인화하셨어요? 건축사진 학관에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조그만 공간에 암실이 있었습니다. 현상 인화를 할 수 있게 기자재들이 있어서 이때 흑백 사진으로 찍고 필름을 현상 인화하다 보니까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느낌이 있어요. 네, 의도치 않게 찍혔는데 네, 지금 보면 좀 있어 보이는 성남과학상이라는 공모전이 있네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97년도에 장려상을 받았던 농산의 오피스 를 설계하는 거예요. 오피스도 중요했지만 붙어있던 상업시설이라든지 그 문화시설들을 어떻게 도시하고 대응시켜줄까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일까의 측면이 많았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저는 스트럭처가 들어가는 거죠. 도로변에. 그거를 강조하면서 설계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점점점이 많네요. 네.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이 있었는데 선배랑 같이 작업했던 거고요. 네. 바코드를 표현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공간들도 공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 공간들의 사진과 적재되어 있는 것들 폐지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거를 레이어화 해주는 작업들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표현들을 위주로 했었고요. 완료된 공간들을 만들기보다는 그 공간을 찾기의 과정, 그런 논리에 초점을 맞췄던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의 폼 파인딩 같은 거네요. 네네. 약간 실험적인.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죠. 네. 입선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이건 건축 사진하고 글을 썼던 거고요. 니체의 글을 사진하고 관계 있는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서 정리했던 겁니다. 98년도면 4학년 졸업 설계할 때죠? 네네네. 요즘 졸업 작품도 나오나요? 네, 졸업작품 나옵니다. 건축문화 냈던 작품이고요. 노량진 쪽에 있는 땅인데 어떤 백화점 앞에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그거를 육교하고의 관계성과 뒤에 백화점의 관계성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컨텍스트로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슬릿한 공간이니까 그 공간의 활용이 중요했던 거죠. 프로그램. 그래서 확장되게 보이려고 해서 창문에 그 루버를 달았던 거죠. 이제 빛이 비쳐서 백화점에 비춰지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센트럴 글라스 인터내셔널 아키텍처 디자인 컴페티션 아직도 하고 있는 센트럴 글라스 유명하죠. 수직 정원을 오피스의 하늘에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 뭔가가 미디어처럼 막 보여지는 거죠. 어차피 한 장을 제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수직적인 도시공원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것도 지산학생 건축 공모전이었는데 공원인데 저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런데 모형에 움직이는 공원입니다. 밑에서 바람이 쏘여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사람이 앉는 거에 따라서 굴곡이 생기고 비가 오면 비에 맞춰서 그 웅덩이가 달라지는 거죠.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그게 기초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고정이 되는 거죠.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바뀌는 거죠. 그 공원이 사람들의 흐름이나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그런 거를 실험했던 점. 이건 서술락길에 종묘에 이제 폴리를 심어봤던 거. 한 주택을 서술락계의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고민했던
합니다. 폴리라는 게 파빌리온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네, 하나씩 심는 거니까요. 확장해서.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폴리도 그렇고 스튜디오 네. 모원에서 했던 우연한 공간을 어떻게 발견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마스킹 테이프하고 마커를 혼합해가지고 흔적들이 남잖아요. 마스킹 위에 막 칠하면 그거를 이제 공간화 시켜주는 거죠. 3차원화 해가지고 우연히 발견되는 공간들을 탐험하는, 이게 졸업설계면서 대한민국 건축대전에 입상했던 거고요. 이 대지를 찍으러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이 작년에 이제 개인 사진전으로 연계가 됩니다. 네. 성북동에 있는 사이트고요. 지금은 볼 수 없는 대지가 됐습니다. 도로가 확장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네. 저게 어쨌든 그 물과 그 성곽의 그 흔적이었던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건물들이 다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 지역에 맞게, 그런 것 때문에 성곽 갤러리 개념으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이게 단면도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거 JAD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 때 입상한 건데, 이것도 바람을 이용한 겁니다. 바닥이 꼭 움직이지 않는 건데, 평평해진 바닥이 바람에 의해서 계단도 되고 지붕도 되고 벽도 되고 이런 개념입니다. 예. 밑에서 바람이 올라와서 그 바닥이 띄어지는 거죠. 네, 그런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것도 워크샵에서 한 건데, 피라네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게 복잡한 공간에 판화를 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만들어보고 그 공간을 재해석해서 공간화까지 건축 계획까지 해보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했던 겁니다. 잠실 부분인데 이러한 슬래브와 계단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고, 이게 왜 있는지 생각해 보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강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 생긴 벽이고, 그 벽을 활용해서 계단과 슬라브를 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한강으로 넘어가는 통로인데, 어느 일정 수위 되면 물이 넘쳐 흘러오니까 이쪽 단지로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겁니다. 거기에 기능까지 더해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거나 바꿔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프로젝트까지는 이어지진 않고 정리만 했었던 것입니다. 졸업을 하고 99년도 넘어간 도시공학 석사로. 이때 건축사진전에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이때 데뷔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한민국 건축대전을 할 때 건축사진전을 했었거든요. 95년도부터 건축사진전 같이 했던 거죠. 제가 받았던 건 4회 때인데 이때 이제 최고상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진들을 또 찍기 시작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인지 잘 모르시죠. 유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동대문 아파트입니다. 무한도전에서도 나왔었죠. 길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나오고. 그 아파트, 연예인 아파트입니다. 그의 왼쪽 측면에 있는 인면입니다. 노을질 때 찍은. 대부분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때는 필름 카메라를 찍으신 거예요? 네네네. 대부분 작품 사진은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고. 슬라이드 필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마운틴 할 수 있는 필름이 따로 있거든요. 일반 필름이 아니라 그러면 색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르고, 일반 필름은 변하는데 변하지가 않습니다. 슬라이드 필름. 필름 그대로를 한 장씩 보관하는 거라서. 슬라이드 등사기라고 얘기하나? 틱틱 하면서 그걸로 보는 게 슬라이드 필름이거든요.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옛날에. 그러면서도 공모전도 합니다. 지상 학생공축상도 공모전을 해서 벽과 그 주거에 관한 것들, 빈 공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실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포아라는, 지금은 이제 와이드죠. 이 건축신이라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가난한 건축 세계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제 프로젝트도 소개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네요. 그때 프로젝트 한 것들이구나.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재밌어 하셨죠. 왜냐면은 탐구들, 움직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구축성 이런 것들에 흥미를 많이 주셨고, 그런 내용들을 잘 써주셨어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거와 연계돼서 기고를 합니다. 제가 일상적인 텍스트에서 건축적 텍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 건축을 하면서 발견하는, 어떻게 발견하고 그거를 어떻게 공간화하고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연재는 얼마나 하셨어요? 기고는 한 번 했었습니다. 학생들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주제를 정해서 섭외를 하셔가지고 기고를 받으셨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갑니다. 늦게 가죠. 계속 대학원 생활을 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건축 사진전에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을 받습니다. 회사 이제 신입사원 이제 들어가면서 2003년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 신입사원에 들어가서 건축에 올인했던 3년, 4년이 있었고요.